이게 글자가 제가 사진을 캡처해서 올린 거라서 제대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강의에 앞서가지고 제가 요새 듣고 있는, 보고 있는 마인드에 관련되어진 그 강의에서 하나를 또 영감을 받은 게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좀 잘 안 보이죠? 당신은 그 사람에게 그 무엇도 가르칠 수 없다. 단지 스스로 깨우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 라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의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가르친다는 입장이라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입장인 거고요. 이것도 이 강의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고 학습을 하는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지는 강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찍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죠? 어,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가 이제 조금 수업을 따라가는데 힘들었던 한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 와가지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의 수업이 이해는 되는데 이 내용 어법적인 게 이런 게 과거에 중학교 때 안 해놨던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이제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말하자면은 유튜브나 이런 강의를 찾아가면서 자기가 들어야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냐라는 거를 질문을 받았고 제가 이제 그거에서 좀 영감을 받아가지고 강의를 좀 섬세하게 찍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거에 조금의 길잡이가 될 수 있고 영어라는 과목이 놓아지지 않는 그런 과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영상을 찍고 있으니 아무쪼록 제 마음이 전달이 되어져서 이번 강의도 또 이렇게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6강의 수업을 하게 될 텐데 16강은 강의가 이제 이 지문이 5개나 되죠. 5개나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배정을 하냐가 좀 관건이긴 할 것 같은데 우선은 좀 쉬운 지문들끼리 묶어서 어쨌든 뭐 올릴 수 어쨌든 뭐가 됐던 제가 이제 2회차에 올려 똑같이 올려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6강의 A 부분. 자, 조지 루카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말하자면은 뭐랄까요. 그 사람의 일대기에 관련되어진 글이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인 거를 기억한다기보다는 내용적인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법적인 거 좀 봐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순서 문제 이런 거를 내기에도 좀 좋죠. 한번 보게 되면은 조지 루카스가 뭐에 성공을 했냐면 스타워즈라는 거를 만드는 것에 성공을 했을 때 디스파이트라는 친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죠? 디스파이트라는 친구 알다시피 전치사예요. 전치사라는 친구는 뒤에 명사를 동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명사를 쓰셔야 되는데 주어 동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어떤 친구랑 올도나 도 같은 접속사의 친구랑은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얘네들은 접속사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뒤에가 문장의 구조로 쓰여지게 되죠. 사람들입니다. 뒤에 이제 후라는 관계대명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는 디스파이트 뒤에 명사만 있는 상황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대명사 문장 스페셜 이펙트. 자,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또한 그 주어 동사 문장이 명사를 꾸며주게 되죠. 얘도 정확히 따지면은 say 뒤에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얘가 주어, 스페셜 이펙트가 주어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삽입이 돼서 이펙트를 꾸며줍니다. 그가 원했던 특수효과. 그 효과라는 것은 hadn't ever been 과거부터 그러니까 얘가 원했던 거 그 이전까지도 어때요? 행해진 적이 없었고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동사 또 뭐 한 적이 없었냐면 앞으로도 행해질 수 없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말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카스가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을 때 많은 다른 가능성들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에게 열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얘는 중간에 있는 이 부분, 디스파이트에 대한 부분이 어법적으로 좀 중요하게 끼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얘는 뒤에 명사만 있는 상황입니다. 관계대명사 문장 안에서 좀 문장이 길어졌던 상황이에요. 얘는 동사 1번과 동사 2번 요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스타워즈를 사람들이 특수효과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죠? 특수효과가 없었고 그 전까지도 없었고
이제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스타워즈를 만들었죠. 스타워즈가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을 때 가능성들이 열린다고 했는데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 산업적인 Light and Magic이라고 해서 ILM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회사 이름입니다. 어떤 회사냐? 이때 쉼표는 앞에 있는 ILM을 설명해주는 동격의 쉼표예요. 중간에 끼어들어 있는 거고 결국에는 ILM이라는 이 회사가 문장의 주어가 되고 뒤에 있는 became이 전체적인 골격적으로는 동사가 되죠. 중간에 있는 the company는 이제 수식을 받는 건데 동격의 설명인데 앞에 있는 얘는 수식을 받아요. 그 회사인데 어떤 거냐면 그가 만든 회사. 그러니까 지금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계 대명사다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 대시 생략되어져 있죠. 대시나 위치 같은 이 친구들이 생략되어져서 he create가 the company를 꾸며주게 됩니다. 그가 만든 그 회사.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냐면 those impossible 이런 불가능한 스페셜 이펙트 말하자면 특수 효과라는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가 만들어냈던 회사가 바로 ILM이라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무엇이 됐냐면 수입원이 됩니다. Source of Revenue라는 게 수입원이에요. 수입원이 되죠. 뭐 하는데 수입원이 되냐면 이 회사가 수입원이 되니까 돈을 벌어다 줬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뭐 하기 위해서냐면 help라는 동사, O형식 준사역 동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준사역 동사.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도 목적어가 없이 목적격 보어를 바로 쓸 수 있게 돼서 동사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를 취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help라는 동사는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사 원형도 쓸 수 있지만 to 부정사의 형태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를 to fund로 바꾸셔도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의 다른 프로젝트들한테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금을 조달하는 fund라는 동사는 자금을 조달하다. 대다 이런 뜻이죠. 그의 다른 프로젝트들한테 자금을 댈 수 있는, 돈을 댈 수 있는 거에 도움이 되는 수입원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죠? 얘는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revenue를 꾸며주게 돼요. 지금까지 어법적인 게 좀 어려운 게 여기 하나 있었고 여기 중간에 하나 끼어있는 게 있었다. 주어 동사 찾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는 무엇에 주의를 해주시면 좋냐면 주어 동사를 찾는 것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되시겠죠? 자, 요거 이어서 설명을 하면 그는 merchandising은 이제 제품이죠. 제품이고 얘는 tie-in이라는 거는 캐릭터, 연계 상품입니다. 캐릭터 상품. 스타워즈 이거의 캐릭터 상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화의 캐릭터 상품을 이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죠. 끝났어요. 주어 동사. 따라서 분사구문. 얘는 접속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여서 문장에서 얘는 연결을 할 때 지금처럼 분사 구문으로 연결을 하게 되죠. 그는 무엇을 할 수 있게 됐냐면 또 다른 수입이라는 것을 들여올 수 있게 됩니다.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another라는 친구 뒤에는 단수명사. 지금처럼 단수명사를 쓰고 있고 앞에서 이 사람의 첫 번째 수입원은요. 알다시피 이 회사였어요. 그죠? 얘네가 첫 번째 수입원이었다. 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또 다른 수입원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another라는 표현을 쓰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캐릭터 상품으로 이제 수입이 또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할 수 있었냐면 그의 영화를 만드는데 기금을, 돈을 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나 어때요? 그의 확신인데 어려운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한 그의 확신, 그의 자신감이라는 것이
그러나 이거 앞에 거는 자기한테 좋은 건데요. 이 but 뒤에는 자기한테 좋은 거라기보다는 영화계에 있어서 좋은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네, 아마 but이라는 연결사를 쓴 것 같고 얘는 더 플러스 형용사 형태를 쓰면서 복수 명사를 나타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스페셜 이펙트, 이 특수 효과 같은 그 어려운 것들을 했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제품 만드는 거 이런 거를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 사람의 확신, 자신감 이런 것이 또한 영향을 주게 되죠. 얘도 have made, make, impact on 이라고 해서 A가 B에 영향을 주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건데 엄청나게 영향을 준 거고요. 다른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자들한테도 영향을 줬고 그리고 전체 영화에 오는 세대적 영화를 무비고즈는 이 영화를 관람하는 관람객들, 관객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자기에게만 좋았던 게 아니라 벗을 기준으로 연결을 하고 있지만 그가 어려움을 극복함을 통해서 자신감을 통해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한테도 그리고 청중들한테도 영향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중적 전문가인 대중문화 평론가였던 크리스 스월츠가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throw라는 건 무엇을 통해서라는 전치사입니다. 그의 작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영화라는 걸 통해서 전치사 뒤에 명사. 처음에는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도 또 전치사. 그리고 나서죠. BR은 이것도 전치사죠. 전치사 더하기 명사. unparallel이라는 단어는 견줄 수 없는, unmatchable이죠. 부합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상충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영향을 통해서인데 이 회사의 영향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조지 루카스는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for 2 decades, 4 플러스 숫자의 기간을 쓰고 있어요. 이건 20년이라는 표현이니까 우리가 for라는 전치사를 쓴 거고 이 친구 때문에 우리가 또 앞에 어떤 시제?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쓸 수 있게 되죠. 단순한 짧은 기간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20년이라는 기간을 통틀어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 그 시간 동안 이거에 대한 목적어 essential, 본질적인 전반적 개념. 그러니까 영화란 무엇인가? 얘는 전치사 뒤에 의문사이자 주어, 동사.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이면서 넓은 개념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고 이 평론가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어떻게 이 사람이 회사를 설립을 해서 자금을 만들었고 불가능한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캐릭터 상품을 팔아가지고 또 다른 수입원으로 또 영화를 만들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 또 다른 but also잖아요. 지금 but also. 뿐만 아니라 또한 but also 또한 어디에도 영향을 준 거냐면 자기가 힘든 어려움을 통해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준 거고 그거에 대해서 영화 평론가 그 사람이 이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쓰고 있죠. 처음에는 영화 작품을 통해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이거 but also라는 개념으로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but also의 개념으로 연결을 하시는 게 더 내용적으로 괜찮죠. 그죠? 앞에는 그 사람이 자기한테 영향을 준 거고 두 번째는 다른 대상한테 영향을 준 거고 그런 식으로 연결을 좀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글입니다. 요약을 해드려야 되나? 이게 다시 촬영한 거다 보니까 요약된 게 좀 없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스토리이기 때문에 따로 요약은 하지 않을게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한 거 이제 처음에는 요거 하나만 적으면 앞부분은 이 본인이 말하자면은 스페셜 이펙트, 특수 효과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내가지고 요거를 위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이 회사를 통해서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품을 팔아서 또 돈을 벌었고 제품으로 또 돈을 벌었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는 이 사람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 영화 제작자와
관객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마지막으로 그거를 가지고서 어떤 그죠? 문화 평론가의 입장, 평론가가 요약한 내용, 그거를 또 쓰시면 된다. 내용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수업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진행을 하긴 할 텐데, 이거는 16강의 A-2번입니다. 그죠? 여기 단어 때, 이 앞에 일자 요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어널리시스가 2개라는 걸 좀 혼동했기 때문에 잘못 쓰여진 것이니 양해 부탁드리고, 그거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1시간 동안 촬영을 했는데, 영상이 날아가서 다시 찍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인생은요, 이거는 이게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deal with라는 단어로 쓰였을 때만 봤던 단어이긴 한데, 그럴 땐 다루다지만 얘가 지금처럼 목적어를 2개를 동반한 사형식으로 쓰여졌을 때에는 distribute, 분배하다의 뜻이 돼요. 나누다. 우리와 다양한 상실감을 나눴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짐을 혼자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스로. 혼자 스스로. for oneself라는 친구가 우리가 혼자 스스로 난 뜻이 되죠. 네, 혼자 만들어내게 됩니다. 누가 시킨 건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땠을 때요? 2가지 입장 가능한데, 이거는 continue 뒤에는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가능하고요. 얘는 미루다, 지연하다 라는 뜻인데, 이거는 put off라는 단어로도 바꾸실 수 있죠. 눈물과 그 다음에 우리가 눈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목적어 1번, 그리고 and 뒤에 목적어 2번. 눈물과 고통에 대한 인지를 누르는 겁니다. 미루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통증이라는 거, 내가 아픈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미룬 거를 계속 하게 되면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얘는 조건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조건 1번, 조건이 1번이고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얘는 조건의 2번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한테 주는 결과치는 어쨌든 불필요한 짐이 생긴다거든요. 자, 보게 되면은 인생이 다양한 상실감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뭐 힘듦을 줬을 때, 이랬을 때 우리가 눈물을 그리고 고통을 미루면은 이런 상황일 때 어떤 게 발생을 하게 되냐? 스스로에게 불필요한 짐을 만들어주게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계속 생기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거는요, 어법적으로 중요한 문장이고, 그래서 영장 문제로도 가능한 대목인데,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이런 식으로 쓰여져요.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는 뭐냐면 원래 이 목적어 자리에 얘가 들어갔어야 됐어요. 투부정사의 가로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여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문장이 너무 목적어가 길어져서 얘가 어디까지가 목적어고 어디서부터 목적격 보호고 이걸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런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오형식에 해당이 되어지는 동사인 경우에 보통은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쓰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가목적어, 진목적어 형태로 쓰겠노라.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같은 긴 친구가 들어갔을 때는 가짜 목적어를 세워두고 걔는 뒤로 보내서 우리가 오형식인 거 먼저 보여주고 진짜 목적어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라는 식의 문장 구조를 만들어낸 거고, 얘는 필수 구문입니다.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같은 경우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구문이라고 한다면 얘는 반드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시험 문제거리가 되죠.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니까 이 자리에는 반드시 형용사를 또 쓰셔야 돼요. 시간이 가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는 것 자체가 더 힘들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불편한 짐도 생기는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우는 게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되죠? 혹은 우리는요, 갑자기 이유에 대해서 울기도 합니다. 근데 이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이유라는 친구를 꾸며주는 형용사 덩어리거든요. 근데 이 형용사 형태 중에 지금 우리는 누구를 동사라는 친구를 형용사로 바꾸어준 분사라는 친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분사. 근데 그 중에서도 얘가 지금처럼 PP형이라고 적혀 있다는 거는 앞에 있는 이 친구가 자기가 그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되어졌다는 입장인 거고, 얘는 우리의 통칭과 관련이 없는 이랑 되어진 거잖아요. 얘 뭐 이유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be related to 이렇게 수동태로 쓰게 되죠. 여기 앞에는 which, are 같은 게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관련이 없는 우리의 통증과 또 완전하게 부사라는 친구가 누구를 꾸며주게 되냐면 형용사를 또 꾸며주게 되니까 얘가 형용사를 꾸며주고 그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관계없는 이유 때문에 울게 돼요. 그죠? 그런 것에 어떤 게 있느냐? 뭐뭐처럼이라는 전치사 이런 거 써준 거고요. 접속사, 전치사 뭐뭐처럼 어떤 상황이냐면 텔레비전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시점. 얘는 사실상 뭐 앞에 있는 the time 같은 명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명사가 생략되어진 선행사가 생략되어서 관계부사로 쓰여졌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거에 대한 부연 사용입니다. 뭐와 같은, 뭐처럼, TV가 우리를 울음 터뜨리게 하는 그런 상황처럼 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set us off, set off가 터뜨리다, 분출시키다. burst out이랑 똑같아요. 불러일으키다, 뭐 evoke 이런 것도 같이 쓸 수 있고. 그래도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처럼 동사랑 부사랑 같이 연결이 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어동사라고 하는데 이 이어동사의 경우는 대명사는 무조건 중간에 쓰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발음상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set us off 하면 한 번에 발음을 할 수 있는데 set off us 하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하나 끊어서 발음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 빨리빨리 지금처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다 한 번에 이어서 발음할 수 있도록 대명사는 중간에다가 쓰게 돼요. TV를 보고서 우리가 TV를 봤을 때처럼 TV를 보고서 우리가 분출할 때처럼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유 없이 울게 되는 거죠. 이유 없이, 이유와 관계없이죠. 관계없는 이유로 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혹은 우리는 심지어 울게도 되는데 부적절한 장소에서 울게 됩니다. 어떤 거와 같은 게 부적절한 장소냐면 우리가 눈물을 흘려요. 일하는 중에 미팅 중에서요. 그죠? 일해서 미팅 중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장소도 부적절한데 울어요. 그죠? 보통 이제 엄마가 집안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자기 힘든 거를 막 꾹꾹 참고 있다가 엄마가 회사에 일하러 가서 울게 되고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엄마들이 잘 표현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더 빠르실 수 있죠. 심지어 우리는요, 이러한 감정들을 저장해 둘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저장해둬요. 자, 서치라는 친구는 뒤에 명사라는 친구를 강조하기 위해 쓰는 표현입니다. 이 친구 자체의 품사가 형용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so라는 친구를 많이 보게 되는데 so라는 친구는 이 친구의 품사 자체가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와 부사를 쓰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형용사입니다. 뒤에 명사만 쓰시면 되고 감정의 홍수를 저장해 둔다. 이러한 감정의 홍수들을 저장해 둔다. 어떤 감정이냐면 그 감정에 대한 설명을 관계 대명사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표현하기 두려워하는 지금처럼 feel에 대한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관계 대명사로 쓰인 거고요. 그죠?
be afraid, 두려워하는 거. 뭐 하기를, 표현하기를 두려워하는 감정이라는 것에 감정을 저장해 둔다. 특히나 언제 저장을 해두냐면 이랬을 때요. 우리가 더 취약하다, 더 약하다. vulnerable입니다. valuable이 아니라 value는 이렇게 써요. 그렇죠? valuable이고요. 얘는 가치 있는, 이거 유적, vulnerable, 취약한, 약한 상태야. 어떤 걸로 인해서 새로운 상실로 인해서 약한 상태일 때 특히나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느끼는 감정 때문에 이런 거를 저장해 둡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새로운 힘듦에 대해서는 저장이라는 것도 해줘요. 이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생이 되어진 똑같은 힘든 일이긴 하지만 모든 힘든 일들에 대해서 다 표현을 하지 않고 다 쌓아두고 있는 편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힘든 일, 그러니까 기존에 힘들었던 일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얘네가 나를 너무 약하게 만들진 않아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나한테 줬던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 또한 알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막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다가도 일을 하기가 싫어. 너무 힘들어서. 예를 들면 뭐 원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을 하기 싫어요. 뭐 학생들 성적이 안 나왔어요. 힘들고 너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애들 성적이 안 늘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일을 하기 싫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되게 힘든 상태일 때도 저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 서점 가서 책 좀 보고 애들이 그래도 뭐 열심히 하겠다는 눈빛 보고 이러면서 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정말 발생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새로운 힘듦, 예를 저번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아직은 다 살아 계시니까 그렇게 뭐 누구 엄마 아빠가 한 분이라도 이제 뭐 아프시거나 내지는 되게 그죠 가지 말아야 되는 그런 강을 건너셨다거나 뭐 이런 힘든 상황이 되어졌을 때는 제가 처음 느껴보는 어떤 상실감이고 제가 처음 느껴보는 고통일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더 아플 수밖에 없겠죠. 학생들이 내가 일하면서 힘들어서 내가 아픈 것보다도 더 아플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는 이 감정이라는 게 표현하는 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을 더 저장해 두는 거예요. 당시에는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것일수록 그렇죠? 새로운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새로운 감정은 내가 여지껏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아픔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땐 난 더 힘드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뭐 하기 시작하냐면 대화의 주제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피하다. 얘는 begin 뒤에도 둘 다 쓰실 수 있어요. 투부정사 ing. 주제를 피할 수 있는데 이 주제는 어떤 주제냐? 이런 친구는 또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에요. 수식을 문장으로 합니다. 그래서 얘 뒤에는 문장으로 써야 되는데 대신 얘는 문장이 와야 되는 것 때문에 관이라는 말에서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그 와중에 대명사까지 합쳐놓은 거예요. 얘는 접속사와 대명사가 합쳐져 있는 경우다.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뒤에는 뭐로 바로 시작이 돼요? 동사로 시작이 됩니다. 불완전한 문장. 그리고 걔가 오형식 사역동사죠.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 동사, 원형 쓰게 된 거예요. 그죠? make 때문에 cry라는 동사 원형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주제들, 이런 주제를 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선생님이 이 친구가 힘든 걸 알았어. 뭐 성적 때문에 힘든 걸 아는데 성적 얘기를 계속하면은 싫겠잖아요. 눈물이 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울 것 같은 주제는 피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들이요. 끝났어요. 동사 목적어. 이 친구는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이라는 거는 원래는 부사절의 접속사,
문장의 주어에 해당이 되어지는 주어, 그리고 이렇게 동사가 있었을 텐데 얘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없애주고 똑같은 인가 삭제되어지고 처음 만나는 동사를 ing로 바꿔줬는데 그것 또한 뜻이 없으니까 없애주고 처음 나는 동사를 적어 놓은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긴급함, 우리 눈물에 대한 긴급함의 두려움을 느낀 거야. 누가 느꼈어? 얘네들이 느낀 거죠. 그래서 PP 형태의 분사를 쓴 거예요. 두려움을 느껴서 언제요? 언제 우리의 눈물에 긴급함이 생겨요? 우리가 우리의 슬픔을 표현하려고 할 때 얘는 동사 앞에서 동사를 강조해주는 조동사입니다. 동사를 강조해줘요, 동사. 정말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너무 슬퍼. 근데 이거를 이제 말을 해야 되겠어. 너무 그러고 싶은 상황. 근데 표현하고 싶었을 때 우리의 눈물이 여기까지 막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지금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눈물이. 그죠? 그래서 그 urgency, 긴급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봐도 얘가 금방이라도 말하고 울 것 같은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게 또 보고 싶지 않은 거야. 친구가 울면은 우는 게 보고 싶지 않고 이건 뭐 짜증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일 때는 피하게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눈물을 피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인 거죠. 뭐 타인이 우리의 눈물을 피하고자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픔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슬픔. 자, 슬픔이란 이런 거다. 슬픔이라는 것은 당연히 대중적인 느낌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여러 개라는 표현을 써야 되고 뒤에 분모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에는 여러 개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엄청나게 더 대중적인 느낌들 중에 있는 거는 아니에요. 슬픔이라는 거. 왜 슬픔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느냐? 그 이유를 봤더니 얘가 접속사죠. 그러면 뒤에는 문장을 쓰겠다는 거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치사인 친구와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죠. 얘는 뒤에 명사만 쓰셔야 되니까 이거는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또 be willing to 부정사. 이거는 to 부정사 구문이에요. 기꺼이 무엇 하다. 기꺼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라는 건 슬픔이에요. 그 슬픔이라는 것이 allow라는 친구가 또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고 투부정사 형태에 적은 거죠. allow 때문에. 그 슬픔이 우리를 점령하는 거, 뒤집어 엎는 거죠. 우리를 막 덮치는 거. 덮치는 걸 기꺼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아하는 감정은 아니래요. 슬픔은 우리가 선호하는 감정이 아니다. 대중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이유도 써준 거고요.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슬픔이라는 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슬퍼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그냥 웬만하면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슬픔이라는 걸 하려고 해도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좀 보이죠. 힘든 상황이든 슬픈 상황이든 참고 있는 모습들은 다 보입니다. 웬만큼 노력을 해도. 그래서 이런 거는 기꺼이 우리가 말하자면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 다 보여지는 거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얘네는 우리가 허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내버려 둬야 돼. 슬픔이 우리를 그렇게 덮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느낌은 아닌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슬픔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꺼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는 슬픔은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느낌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뭐 하는 게 중요하냐. 요점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슬픔이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고, 슬픔은 참을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이니 고로 슬픔이라는 건 참지 말아야 된다. 미루었을 때 불필요해지는 거고 미루게 되면 더 힘들어지는 것이고 안 좋은 상황도 오게 되는 것이니 슬픔은 웬만하면 표현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평상시에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슬픔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씩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이 공부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게 하나의 교과서 지문이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또 담고 있는 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거는 공익 연계 마케팅에 대한 글이거든요. 공익 연계 마케팅. 제가 수업을 이제 또 하고 왔기 때문에 목이 좀 잠겨 있는 상태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이 글 자체가 공익 연계 마케팅에 관련된 글인데 이 글의 발단이 이렇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생긴 게요. 예전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지금도 있죠. 익스프레스라는 카드 회사가 있습니다. 카드 회사. 이 카드 회사가 그때 당시에 이 카드 회사가 있었을 때 자유의 여신상,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을 좀 손상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조가 있었어요. 나라 자체가, 미국이요. 그래서 얘네가, 이 회사가 두 가지를 말하자면은 이 제안을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기존에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 건당 1센트에 대한 금액을 기부를 하겠다. 그리고 새로 신규 가입자가 생기면 1달러에 대한 돈을 기부를 하겠다.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나서 이런 거에 대한 그죠? 프로모션을 하고 나서 이게 이제 170만 달러에 대한 돈이 기금이 마련이 됐었고 이걸 사실적으로 자유여신상에 복원을 하는데 기부가 됐었던 부분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를 결과로 봤을 때 이거에 대한 거를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제안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사용하는 사람이 27%가 상승을 했고요. 가입하는 사람은 45%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바뀌었죠? 상승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좋은 거였고 이 자유여신상에 복원하는 거에 기금을 대어줬다는 측면에 봤을 때는 또 이익이었던 그런 대목이었죠. 근데 이게 마지막 끝에도 이 글이 끝이 나게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회사에 대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돈을 여기다가 기부를 하는 거에 일조를 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게 이 프로모션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자유여신상 복원이라는 거에 기부를 사람들이 계속 하지는 않죠. 그런 걸로 계속 연결이 되어지진 않는다는 걸로 글이 끝나긴 하는데 어쨌든 좌우단간 이 공익 연계 마케팅이라는 부분에 대한 언어는 이것 때문에 생겨났던 거고요. 그거에 대한 글입니다. 좀 배경 지식을 알고 보게 되면 좀 또 쉽게 읽혀지니까 한번 설명을 드렸죠. 자, 보게 되면 지난 20년이죠. 이 커플이란 단어 때문에 20년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have를 썼고요. 그리고 이 기간 때문에 우리 뒤에 또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쓰고 있어요. 지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고 see라는 동사가 오형식 지각 동사입니다. 그래서 얘가 목적어고요. 얘가 목적격 보호 형태로 쓰여진 거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각 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도 쓸 수 있고 ing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ing 형태로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동사 원형인 join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이걸 쓰게 된 겁니다. 많은 회사들이 누구와 체리티, 자선단체들과 조인했다는 걸 협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떤 명목으로 협력을 하겠냐면 얘는 전치사 뒤에 우리가 명사를 적어야 되는데 그 명사를 문장의 형태로 적게 됐어요. 절의 형태로. 근데 뒤에 문장의 구조가 불완전하죠. is로 시작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what을 쓰고 있습니다. 뒤에 문장의 구조가 불완전하니까. 명사절인데 문장의 뒤가 불완전하면 what절. 명사인데 뒤에 문장이 완전하면 that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라고 불리워집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번 단원의 필수 어휘가 되죠. cause related marketing이라고 이게 공익 연계 마케팅입니다. 이거는 이 부분 앞에 있는 what is called라는 단어 이거 형용사로 이렇게도 바꾸실 수 있어요. so called 소위 공익 연계 마케팅의 노력이라는 것 속에서 진행이 됐고 그 내에서라는 표현으로 in which를 또 쓰고 있습니다. 얘도 앞에 전치사 in이 있었기 때문에 얘도 in which로 받고 있는 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노력 내에는 어떤 거냐면 회사들이 도네이트,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주는 게 아니고 특정한 퍼센테이지만 기부를 하게 돼요. 자신들의 그 회사의 이익의 특정한 퍼센트고요. 근데 모든 제품이 아니고 특정한 제품으로부터 발생이 되어지는 수입의 특정 퍼센트만 기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공익연계 마케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공익연계 마케팅. 마케팅이라는 거, 이거는 말하자면 회사와 자선단체가 연계를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회사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선은 특정 제품으로 수익이 발생을 하죠. 그 수익의 특정 퍼센트만 이 자선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게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되시겠죠? 마찬가지 비영리 단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체리티, 그러겠죠? 자선단체. 얘네들과 회사들이 광고를 하게 됩니다. 동의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맺고 있는 협정에 대해서 광고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그리먼트라고도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컨센서스, 합의라고도 쓰실 수 있어요. 합의라는 걸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동사, and 뒤에. 그리고 장려를 하게 됐는데, 얘는 좀 중요합니다. encourage라는 동사, 목적격 보어의 형태로 뒤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는 동사인데, 중간에 있는 목적어가 좀 길어요.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라는 친구의 수식을 받거든요. 관계대명사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는 문장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기능을 하는 문장입니다. 또 길어지게 돼서 뒤로 가 있는 거고요. 얘는 그래서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명사까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뒤에는 일반적으로 문장 자체가 불완전한 문장으로 쓰여져요. 얘도 뒤에 보다 보면은 바로 조동사로 시작이 되죠. 그죠? 사람은 사람들인데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선택이냐면 비슷한, 유사한 제품들 중에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among이라는 전치사는 뒤에 2개 이상, 그러니까 3개 이상이죠. 정확하게는. 3개 이상의 제품일 때 우리가 쓰게 되는 전치사입니다. 어쨌든 유사한 제품들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선택을 하도록 해요. 어떤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거냐면 똑같이 또 관계대명사. 이 제품 또한 이익이 돼야 됩니다. 자선단체에게 또한 이익이 되는 제품을 사도록 장려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요약을 해주면, 비영리 단체와 자선단체죠. 비영리 단체 그리고 회사가 둘이 협상을 해서 협력을 해가지고 첫 번째 광고를 하죠. 제품에 대해서 광고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자기네들이 동의한 내용을 광고를 해요. 동의사항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구매를 촉진하게 되는 거죠. 그죠? 제품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거 때문에 지금 좋은 일에 쓰일 건데요. 이거 제품 사시는 게 어때요? 라는 쪽으로 이제 안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보게 되면 변수인데 이러한 테마의 변수예요. 이 테마라는 거는 어때요? 얘네가 이제 알려주고 이익이 되어지고 하는 이런 것의 베리에이션, 변수, 다양한 변이, 다양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이 테마에 관련된 다양한 변수 중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회사 같은 곳이 들어가 있는데 이 회사 어떤 회사냐면 제공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이 친구가 앞에 있는 cooperation이라는 복수 형태를 꾸며주기 때문에 offer라는 동사도 복수 형태를 쓰고 있죠. 무엇을 제공을 해주냐면 이익이라는 것을, 그죠? give a percentage of profit,
제공을 해주는데, 주는 거예요. 퍼센테이지. 이익의 어떤 퍼센테이지만큼을 주는 거죠. 그죠?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특정한 기관에게 주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괜찮아요? 혹은 이 5월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후가 또 꾸며주는 친구도 앞에 있는 이 회사예요. 이 회사 또한 무엇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냐면 allow라는 동사 5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게 됩니다. 얘 때문에 이거 쓴 거예요. nominate 지목하는 거죠. 그룹을 지목하도록 하는 건데 그 그룹은 어떤 거냐면 이 cooperative funding, 이 회사의 자금,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룹을 지목하도록 허락해주는 회사. 그 회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회사에 대해서 이런 변수들이 있어요. 이 회사들이 제공하는 거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지? 이 테마를 관련돼서 회사 입장에서 봤는데, 이런 같은 목적으로, 이런 공익 연계라는 테마를 목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양한 변형되어진 모습들, 거기에는 이런 회사의 모습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그 회사는 이런 회사들이 있대요. 보통은 특정한 퍼센테이지, 프로핏의 수입의 특정한 수입의 퍼센테이지만큼을 얘네가 특정한 종류의 기관에게 주는 겁니다. 회사가요. 회사가 정확히 준 거예요. 회비 퍼센테이지를 특정 기관에 주죠. 이미 회사 입장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나 여기에 주겠어 라고. 니네가 우리 제품 사게 되면 우리 제품의 몇 퍼센트를 그 회사에 줄 거야 라고 회사가 정한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소비자들한테 소비자가 걔네들이 기금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해줘요. 소비자가 기금 받는 곳을 지목할 수도 있습니다. 지목하게 허락해 줍니다.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얘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또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러쉬라는 회사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 회사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회사 제품 중에 체러티 팟이라는 이 바디로션이 있어요. 이 체러티 팟 위에 보면은 이 말하자면은 되게 다양한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거기가 말 그대로 체러티 팟이거든요. 내가 그 바디로션을 사게 되면 그 바디로션 수입의 어느 퍼센트만큼 어떤 기관에 돈이 가게 되는 기부가 되어지는 상황인 건데 그 위에 보게 되면 돌고래를 보호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식물을 보호하는 것도 있고 어떤 지역에 대한 난민을 보호하는 것도 있고 되게 많은 스티커들이 붙어 있어요. 다양한 스티커들이.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그 제품을 사게 되면 그 제품이 선택이 되어진 그 기관에다가 그 돈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말하자면 그 회사가 어디에다가 기금을 투여할 수 있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돈을 주고 싶은, 이 회사에 돈을 주고 싶은 그 그룹을 지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공익연계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익을 주는데 당연히 많은 회사들에게 이익을 줘요. 그냥 당연히 살 수 있는 물건들도 바디로션도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서 그걸 사게 되면 거기에 자선단체 봉사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이 회사 제품을 살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입장에서도 많은 회사한테도 이익이 되어질 수 있죠. 그죠? 당연히 뭐 하도록 허락해 줌으로써 뒤에 이유를 써줍니다. 전치사 뒤에 당연히 동명사를 써야 하고 위에서 봤다시피 allow라는 친구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게 돼요. 목적격 보어 자리라서 쇼퍼들로 하여금 느끼도록 해주거든요. 어떤 거야? 그들의 소비가 이때 그들은 쇼퍼들이죠. 소비자들, 당신들의 소비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체러티블, 뭔가 자선단체의 목적을 위해서 제공이 되어질 수 있어 라는 것에 대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 때문에 얘네 입장에서도 많은 수입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회사가 이익이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다?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감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내가 도와주고 있다 이런 만족감 때문에요. 근데요, 드로우백 이거는 단점이에요. 여기에 끝이 장점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단점. 이거는 shortcomings.
단점은 뭐냐면 바로 보어 자리에 비동사 뒤에 that을 썼다는 거는 뒤에 문장 완전한 문장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생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어 자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기부는요. 점차적으로 무엇이 되지 못하냐면 그 회사의 기부의 기반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조직의 기부, 조직의 도너의 베이스의 부분이 되어지지는 못합니다라고 했던 것이 그것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은 체러티팟 때문에 이 러쉬라는 회사에서 뭔가 이거를 계속 사고 있지만 제가 요거에서도 다른 어떤 바디샵? 네, 보디샵이라는 또 러쉬 말고 또 다른 바디 용품 파는 회사 있잖아요. 이런 회사에서 다른 걸로 기부를 한다고 더 좋은 공약을 내건다면 제가 이리로 넘어갈 거니까 이런 기부자들이, 도너들이, 우리가 기부하는 사람들이 이 회사의 기부의 기반이 되어질 수는 없을 거고요. 그죠? 이 조직에 대한 기반이 되어질 수는 없을 거다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점으로 적자면, 단점은 기부자들이 지속되어지진 못한다. 지속성은 없어진다. 계속 그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죠? 바뀌어갈 수 있으니 소비자니까 좋은 제안이 나오게 되면 늘 바뀔 수 있는 게 또 소비자들 특징이니 기부자들이 그 부분이 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연계 마케팅이라는 거에 여러 가지 변수를 이야기를 했던 글이었다. 내용은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어법적인 거 이제는 조금은 따라오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게 되면 늘 많이 나오는 게 관계대명사, 동명사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특히나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를 하면 이렇죠. 기본적으로 명사라는 친구 뒤에 우리가 that이라는 친구라던가 who라는 친구라던가 which라는 친구를 쓰는 거를 우리가 관계대명사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얘는 뭐냐면 뒤에 문장을 쓸 거예요. 문장의 형태로 이 명사를 꾸며주는, 그래서 형용사 기능을 하는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명사가 어떤 문장 안에 있을 겁니다. 이미 이 명사가 어떤 문장 안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얘는 그 안에 끼어드는 거잖아요. 문장을 끼워 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장 안에 우리가 또 문장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데 근데 영어는 문장과 문장이 더해질 때 반드시 접속사라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 접속사라는 친구랑 얘는 명사, 이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했잖아요. 그 명사에 해당이 되어지는 다시 받는 대명사라는 친구가 얘한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 대명사에는 뒤에 문장을 쓸 때 이 문장의 구조가 접속사와 대명사가 더해져 있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으로 쓰여지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명사절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혹 많이들 하게 되거든요. 명사절은 얘가 말 그대로 문장의 주어 자리라던가 목적어 자리라던가 보어 자리 내지는 전치사의 뒤 이런 데 쓰이게 됩니다. 전치사의 뒤. 이런 데 쓰이게 돼요. 얘랑 아예 기능이 달라요. 쓰일 수 있는 곳이 아예 다르죠. 이럴 때 쓰일 수 있는 that이라는 친구는요. 얘는 완전한 문장 앞에 쓰는 거예요. 완전한 문장. 어떤 개념이냐면 완전한 문장 앞에 that이라는 이 친구를 붙이게 되면 이 문장 자체가 문장이 명사로 바뀌는 거예요. 문장이. 그래서 이런 자리에 넣을 수 있게끔 되는 거라서 얘는 기능이 아예 다른 개념인 거고 그리고 얘 말고 우리가 또 what이라는 친구도 명사 문장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요. 불완전. 얘는 왜 불완전하냐면 이 what이라는 친구 발생 배경이 얘는 요거의 줄임말이에요. The thing which. 그러니까 얘 안에 이미 명사라는 친구가 들어있고 관계대명사가 들어있습니다. 명사와 관계대명사가 들어있고 이 관계대명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뒤에 문장의 구조는 불완전한 거고 그럼 이 문장이 얘를 꾸며주니까 what이라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the thing이에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수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얘는 명사절로 뒤에가 불완전하다. 그 둘을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게 되죠.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잘 됐어요. 예이.